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파이코인 갑부 도전 2부 시작하겠습니다. 페이팔의 PYUSD 이렇게 이제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이 최근에 그 비트페이에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비트코인 결제의 가장 큰 플랫폼 중에 하나인 그 비트페이에 PYUSD가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올라가 있다는 걸 보고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뉴스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비트페이에 리플이 추가가 됐다 이렇게 SCA 그 일부 성소 이후에도 이제 비트페이에 그동안 리플을 이제 리스트에 올렸던 거를 이제 저도 확인하고, 여기에 이제 페이팔이 이렇게 그 가장 결제 플랫폼으로서 큰 비트페이에 명단에 올라갔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큰 뉴스 중에 하나고, 이렇게 페이팔이 코인베이스라든가 뭐 이런 그 여러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글로벌 확장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독일과 영국뿐만 아니고 뭐 아세안 이런 계통에서도 확장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야, 미국이 크게 이제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머스크가 새로운 그 트위터의 꿈이라서 옛날에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으로 이제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던 그 트위터 X의 페이먼트로 뭐가 할 것인지를 이제 또 꽤 관심을 가져서 지난번에는 한번 XLM 스텔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어떤 영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그 페이팔 마피아들이 완그룹, 완마피아로 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XRP, 엑소도 이원 마피아의 하나의 그거니까 그거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처럼, 또 다른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페이팔하고 코인베이스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트위터의 하나의 그 페이먼트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FTX 사태 이후에 FTX 자산 매각 때문에 여기 암호화폐계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FTX 자산이 시중에 나오게 되면 엄청나게 이제 가격 급락이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한꺼번에 내지 않고 뭐 단계별로 이렇게 낼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이제 장외 거래로 가능하도록 한다든가 뭐 이런 뉴스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FTX 자산 중에서 솔라나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솔라나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하고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토큰이 67%가 현재 이제 잠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FTX 물량이 나오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 FTX 사태가 있더라도 이 비자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솔라나의 전송 수수료가 낮고 높은 그 TPS가 장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의 어떤 기술적인 것들은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다. 높은 TPS, 이 참 평균 한 400 내지 한 2,000건을 이제 1초당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고, 예측 가능한 수수료가 0.001달러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그 우리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정말 NFT를 구매하고 할 때 수수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은 시간대 주로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왔었는데, 예측 가능한 수수료가 0.001달러 미만이라는 것은 수수료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큰 솔라나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이메일에 FTX 자산을 찾아가라 하는 이런 메일을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FTX 때 뭐 저는 거래를 했던 건 아니고, FTX가 국내에서 워낙 몇 년 전부터 이제 선전을 하면서 한 10불, 20불 가까이 이런데 항상 등록만 하면 무료로 주는 코인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 때문에 위드로 포탈을 소개하면서 위드로 포탈을 이제 KYC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저는 관심을 안 가졌는데, 사실 FTX 유럽 쪽에 있는 그런 앱에서 무료로 주는 NFT가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저도 여러 개 확보를 해놓고 있었던 것이 앱이 없어지는 바람에 저도 상당히 아쉬워했던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스탠다드 차
카타르, 홍콩, 이게 이제 두바이 경제관광부하고 크립토 허브를 만들기 위한 암호화폐 등 협력을 추진한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탠다드 차트 홍콩, 이런 두바이 경제관광부, 이게 이제 두바이 경제관광부가 최근에 이제 브릭스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 크립토 허브를 만들겠다는 그런 거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쪽이 이제 암호화폐 등 협력을 추진한다고 하는 의미는 중국이 홍콩을 내세우고 있고 싱가포르하고 아시아, 두바이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한다면은 이 중국이 상당히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이 그 홍콩을 내세워서 이제 두바이를 통해서 아랍권에도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또는 리플은 이제 미국의 상당히 그 소송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규 채용은 홍콩, 싱가포르, 영국, 두바이 이런 쪽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80%가 미국 외에서 신규 채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숨막히는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이 아시아에서 생명을 찾기 위해서 홍콩과 일본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명확한 규제안 때문에 이제 그쪽을 찾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 아시아권이 상당히 큰 역할을 앞으로 할 것 같다. 이런 이제 비탈릭 부테린도 개발 영역에서 아시아 영향력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아시아가 그 영향권을 크게 확장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도 그와 같은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 나오는 뉴스 중에 일본이, 저는 한국의 XRP 보유자가 많은 걸로만 알았는데 일본도 XRP 보유자가 25% 정도, 비트코인이 26%에 비하면 그보다는 조금 낮지만은 이더리움의 9%에 비하면 XRP가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일본 최대 벤처 캐피탈이 주로 신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했길래, 저는 여기에 이제 그 소프트뱅크가 리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리플에 관심을 더 가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니케이 뉴스에 의하면은 일본은 주식 대신에 암호화폐 발행으로 스타트업 자금 조달을 허용했다. 이 대단한 뉴스 같습니다. 이때는 주식으로 하던 것들을 암호화폐로 이제 그 스타트업 자금 조달을 허용했다. 이런 얘기는 ICO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상당히 큰 뉴스가 될 것 같아서 우리도 앞으로 이와 같은 변화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독일에 대한 뉴스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독일의 거대한 은행 중에 도이치뱅크가 기관 고객을 위해서 이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등을 보유하기 위해서 이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독일 정권거래소에서 내년에 완전 보험형 스테이킹 상품을 출시한다. 이 스테이킹 상품을 출시한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아 스투트가르트 디지털이라는 곳이 완전 보험에 가입된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도입해서 앞으로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수탁 서비스를 이제 확장시키겠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암호화폐의 그 확장이 되어가는 것을 아시안뿐만 아니고 유럽 쪽이고, 호주에는 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상당히 재미있는 기사 중에 하나가 호주의 맥켄리 은행의 한 지점에서는 현금과 수표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금과 수표 서비스를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런 거에 대해서 트위터에 메시지들이 이제 은행을 버릴 때가 됐는지도 모른다.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달리는 걸 보고, 야, 앞으로 정말 은행이 이런 그 현금 서비스조차도 하지 않겠다 하면은 대체할 것이 암호화폐 밖에는 더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관심을 우리가 안 가질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에너지원이 친환경 비중이 한 50%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면 테슬라가 이제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재개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21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그 암호화폐 혁신위원회에 나와서 환경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시 이제 비트코인을 테슬라에 그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던 것들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채굴 에너지가 다변화됐고 에너지 효율적인 비트코인 채굴기가 출범을 했고 잉여 전력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친환경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잉여 전력 활용 이러면 이제 지난번 한번 그 텍사스에서도 전력 소모가 많을 때는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전력 소모가 적을 때 이런 그 채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역할을 해서 전력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소개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잉여 전력을 활용한다면 암호화폐 채굴에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 상원 의원 중에 CBDC를 이제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법안을 이제 올려놓고 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CBDC를 향한 첫걸음이 되었으면 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디지털 경제, 결제 및 통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확장되고 있고 전 세계 약 130개국이 CBDC 연구라든가 출시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해당 분야의 세계 선두주자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이 CBDC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다른 뉴스에는 미국 국회에서는 아직도 CBDC 도입을 두고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반가운 소식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합니다.